자, 다음 신문 볼까요? 조선일보 일면 아래 기사를 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정부다. 이런 제목인데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살충제 계란, 독성 생리대 모두 많게는 4, 5개월 전에 알고도 이미 알았대요. 늑장 대처를 했다. 네덜란드, 독일 간염 소시지는 지금 문제 제품이 뭔지조차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답니다. 근데요, 이두하 의원님, 네. 진짜 이거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저도 나가면요, 아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뭐 믿고 쓸 게 없대요. 시장에 나가보거나 아니면 뭐 마트에 가도 믿고 지금 손이 직접 뭐 선뜻 가는 게 없대요. 사실 제가 아까 공무원들 이제 복지부 공무원들 확충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을 때 네.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부정적인 생각도 철밥통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파킨슨씨 법칙이라는 게 있죠. 공무원 수가 일단 늘어나면 일이 줄어도 공무원은 줄지 않는다. 그렇게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 살균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네. 이 살균제나 뭐 살충제나 해충제 이런 게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50년 전에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쓰면서 그때 벌써 케네디 대통령이 이 환경 문제 다룬 자문위원회를 열고 만들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 의식 같은 건 계속 있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이런 뭐 살충제 계란이 터졌을 때 우리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계란 얘기. 그래요, 맞아요. 네, 비동민 의원이 네. 지적하고 네. 그래서 이제 복지부나 아니면 관련된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다 이거 좀 점검하라고 얘기도 해서 그랬었죠. 공문도 한번 보내고 이랬거든요. 네. 올해 초에.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관계 부처에서 이 부분을 알기 시작한 건 한 4, 5개월은 됐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네. 국정감사 지나고 나서 내지는 네. 실제 자기들끼리 본인들 부처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알았을 텐데도 이제 뭐 과도기가 있었죠. 뭐 선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네. 좀 어려움이 있긴 있었지만 그 지금 대처를 하는 걸 봤었을 때도 이런 부분은 연속선상에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게 갑자기 생기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응 방법을 보면서 빨리 대처할 수도 있는데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대처나 또 부처 간의 협업 문제 또 뭐 책임 소재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실제 정말 실력을 보여줄 땐 이런 문제죠. 저희가 그렇죠. 항상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재집권에 성공한 유일한 세력이니까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다. 그래서 청와대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네.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도 방법은 알았을 수 있지만 저렇게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건 프로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과거의 참여정부 시절에도 일정 부분 있었던 문제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박근혜 정부 이런 걸 전 정부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걸요, 이 지적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 파동 그 충격 지금 계속 잊지 않고 계시죠? 지금 사망자가 163명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이게 정부 판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고를 당하신 분이 더 늘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에 지금 정부가 대응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신명 기사인데 식약처가요. 최근 3년간 생산과 수입된 모든 생리대 독성을 조사하겠다. 896개 품목 휘발성유 기화합물 점검, 어린이 성인용 기저귀까지 포함을 시키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뭘 써야 돼요? 라는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그나마 이제 해주는 조언이 이 생리대 제품을 개봉한 뒤에 통풍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노 변호사님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하면 답답할 거예요. 생리대 개봉하는데 통풍을 잘 시키는 게 그나마 이 대응이라는 건데 어쨌든 전문가분들도 지금 골치 아플 텐데 지금 이런 일련의 대응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식약처장을 보면
과연 우리 식약처가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제대로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류영진 식약처장하고 윤진숙 전 그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항상 비교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비교를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그럴까요? 네. 먼저 발탁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아하. 그 윤진숙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갑작스럽게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본인이 발탁됐는지 본인도 몰랐었죠. 그렇죠. 본인이 그랬잖아요. 네. 본인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네. 했었고 류영진 그 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형적인 코드 인사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통령들이 원해서 된 사람인데 본인들이 왜 됐는지 모른다. 첫 번째. 그게 공통점이죠. 또 두 번째는 대처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윤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수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손으로 코를 막고 맞아요. 그런 그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면서 네.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었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었죠. 네. 근데 우리 그 류 처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살충제 문제, 그 계란, 살충제 계란 문제 터졌을 때 전혀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안심해도 뭐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갑자기 그 후에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고 대처하고 있는지를 대답을 전혀 못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너무 제가 좀 약간 당황했던 거는 국회에서 이제 질문을 할 때 네. 윤진숙 전 장관도 계속 웃어요. 맞아요. 본인이. 근데 류 처장도 그때 약간 코웃음 비슷하게 웃는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질책당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짜증난다라고 그 총리가 말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웃는 그런 모습이 또 보였고요. 네. 또 하나 또 그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그 처장님에게 물어봤죠. 계란 2.6개씩 하루에 매일매일 먹어도 안전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류 처장이 아니 평생 계란 2.6개씩 어떻게 매일 먹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윤진수 전 장관이 마찬가지로 뭐라고 이런 일이 있었냐면 언론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당신이 언행이 구설수에 오릅니까? 네. 그랬더니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보죠. 이렇게 아이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떡해요. 지금 양쪽에 그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어떡해요. 정말 너무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계시는데 물론 본인들은 조금 억울하시겠지만 네. 이런 장관이나 이런 처장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네. 지금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그러니까요. 살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 두 사람요. 유영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 어떤 발언을 했는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에 대해서 총리로부터 뭐 지침을 받거나 사퇴 종용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예,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니 웃음이 나오느냐고. 가소로운 질문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식약처장님의 일련의 오락가락하는 그 행태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 오락가락하는 자, 됐습니다. 행태는 언론에서 만들어낸 됐습니다. 겁니다. 예. 조금 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격려해서 조직이 새롭게 나가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아니었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 우리 직원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요 지화장 소개하는 그래서 1인당 계란 소비가 하루에 몇 개입니까? 모르고 계시잖아요. TBOC가 뭡니까? 휘발성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TBOC라는 물질이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게 오늘 내일 일어난 일이라서 여기 와서 다 구체적으로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항만 권역이 몇 개 권역으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 권역이요? 저 권역까지. 그래서 진짜 발탁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발탁 배경은? 그건 제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언제 그 장관직을 요청받았죠? 그때 날짜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략 언제쯤? 떨리는 거는 별로 없고요. 죄송합니다. 떨려야 되는데 제가 워낙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해수부나 지자체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수산물 이력제에 참여를 하려고 해도 해양수산물화 지자체에 참여를 못해요. 알고 계십니까? 수협에다가 네? 수협에다가 하다니요. 이력제 수협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수산물 우리 해수부 예산이? 해수부 예산은 이력제 관련해서 제가 지금 그 예상 15억이라고 15억입니다. 15억으로. 이두아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유영진 식약처장 얘기 그리고 과거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얘기 쭉 들려드렸는데 모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유영진 식약처장이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한 경험밖에 없고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도와준 이력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을 떡하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앉힌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 인사와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코드 인사, 발탁 인사 그런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전문가로서 식견이라든가 경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뭐 케미컬 포비아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살충제 계란뿐만 아니라 간염, 베이컨, 햄, 소시지 그리고 뭐 생리대, 기저귀 뭐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발사하고 뭐 핵 이거는 너무나 좀 큰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사람들에게 실제로 와닿는 공포는 이런 것 같아요. 케미컬 포비아 같은. 근데 식약처장이라는 분이 계속 저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사 출신이시면 그 업무 능력에 의지만 있다면 열심히 하시면 저보다 화학약품 같은 건 훨씬 빨리 습득을 해서 예결위에서 답변 같은 거 TBOC가 뭐냐 이랬을 때는 좀 제대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의지조차 조금 없으신 게 아닌가 이런 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이 두 분을 비교하면서 평행 이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결말도 같은 건가. 이분도 이제 뭐 경질이 되거나 사퇴를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국회 운영위에서 아마 식약처장 얘기를 임종석 실장한테 계속 묻는 것도 국회에서 이제 야당에서 계속 인사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코드 인사 얘기가 나올 시점에 어떻게 했냐면 청와대에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데 그럼 인사위원회를 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를 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도 일정 부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식약처장은 누가 추천을 한 건가 좀 밝혀봐라 이런 얘기가 야당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누군가는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지금 앞으로 이 케미컬 포비아는 점점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맞든지 아니면 식약처장이 빨리 그렇게 변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 의원님, 유영진 처장 얘기를 하게 되면 꼭 같이 거론되는 게 탁현민 행정관에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이렇게까지 논란을 일으키는 유영진 처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쓰면 그냥 가는 거냐라는 비판도 하면서 탁현민 행정관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인사 행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새 정부 들어선 이후에 지금 국민들의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 평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에 대한 만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적재적소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적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전까지 인사 관행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파격적인 발탁, 특히 여성들 30% 내각에 배치한다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한 호평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조금 이제 인사 참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용진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 저 정도 상황이라면 조금 더 코드 인사, 보훈 인사 이런 걸 다 떠나서 식약처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를 운영할 만한 그런 식견과 또 실무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없다고 판단되어진다면은 저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요. 탁현민 행정 같은 경우는 맥락은 다르지만 그동안의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또 여성단체,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부적절한 인사고 하루빨리 조치해야 된다는 네.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최 교수님께 요 신문 읽어드리고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경향신문 사면 기사입니다. 이겁니다. 살충제 계란 2.6개. 앞서 뭐 설명 나왔죠. 뭐 성인이 하루 2.개, 살충제 계란 2.6개를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 이 말을 했던 식약처가 틀렸다라는 제목 기사입니다. 체중 변수를 제외하면 영유아 위해성은 5배나 된다라는 게 그런 연구조사 나왔는데 누가 했냐? 김성균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진이 식약처 발표 내용을 분석했더니 살충제 계란에 포함된 피프로닐의 만성 독성 위해성 지수 HQ는 식약처 발표대로 하루 2.6개씩 먹을 경우 0세에서 2세 영유아는 5.11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님,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식약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를 대체 믿을 수가 있느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평균의 오류죠. 중간에 갖다 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건 어른 기준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 표준 75에 뭐 70kg 나가시는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오는 네. 얘기고 이게 지금 제일 많이 먹는 층이 어린애들이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인데 네.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의 오류로 가면요. 진짜로 사각지역이 없어요. 우리나라요. GDP를 보세요. 24,000불 하면은 배고플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양극화라는 부분이 생긴 거 평균의 오류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달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가 2개로 나눠졌어요. 농림부하고 지금 식약청하고 생산을 관리하는 부분하고 유통을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네. 등등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짜로 위기 관련 능력 아까 이대화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이 정권에서 항상 위기가 크고 작은 게 옵니다. 그거를 네. 어떻게 잘 관리했을 때 지지율과 우리가 신뢰도를 보내는 거지 자꾸만 이렇게 쌓이면은 전 정권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지지율 또는 신뢰도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요, 정부에서 좀 이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인사를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